네, 지금부터 누리호 4차 발사 관련 배경훈 부총리의 연구자 격려를 포함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전 간단히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 김진희 인공위성 부문장,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 박종찬 고도화 사업단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경훈 부총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1시 13분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최종 고도 601.3km, 궤도 속도 7.56km/s, 경사각 97.75도로 태양동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으며 탑재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궤도에 안착하였고 남극 세종기지에서 1시 55분 차세대 중형 위성의 신호 수신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기업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 계신 국회 및 전남, 경남 등 지역 관계자분들과 새벽까지 가슴 졸이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4차 발사 성공을 이뤄낸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리와 비서관께서는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누리호 4차 발사 결과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입니다.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4차 발사까지 성공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고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발사 운영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리호는 기술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2차례 비행을 더 수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 경, 소방,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의 비행과 우주개발 강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도전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상철 항우연 원장이 발사 관련 세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철입니다. 앞서 우주항공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리호 발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13분에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는 0시 13분 00초에 이륙하여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격 수신 정보를 초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리호는 정해진 비행 시퀀스에 따라 이륙, 1단 분리 및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및 3단 점화, 주 탑재 위성 분리, 부 탑재 위성 분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누리호는 0시 13분 00초에 이륙 후 122.3초경 고도 약 65.7km에서 1단 분리 및 2단 점화, 230.2초경 고도 약 211.1km에서 페어링 분리, 263.1초경 고도 약 263km에서 2단 분리 및 3단 점화까지 진행 후 741.2초경 고도 600.5km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790.9초경에 고도 601.3km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하였으며 813.6초경부터 914.4초경까지 12기의 큐브 위성을 정해진 순서대로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분리 시의 고도는 601.3km이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준인 600km 플러스 마이너스 35km의 범위를 만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고 지정된 기자님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고 기자님. 네, YTN의 고한석 기자입니다. 총 비행 시간을 914초로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 계획에서는 1284초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답변은 담당하신 사업 단장님 또는 우주청의 부문장님께서 기술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환경발사체 고도화사업단 단장 박종찬입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의 최종 추적 종료 시점은 이륙 후 18분 25초에 추적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비행 종료 시간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짧아진 이유요? 예, 실제로 저희가 비행을 진행하면서 1, 2, 3단 엔진 모두 그 연소 성능이 저희가 노미널로 추정한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 이벤트들이 저희가 예정한 시간보다 조금 더 짧게 달성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3단 엔진 역시 짧은 시간 연소를 하고 정해진 목표 궤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소 종료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총 미션 시간이 짧게 달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저기 정종 기자님. 저 중간쯤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아이뉴스 입사 정종호 기자입니다. 제가 1차부터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아마 이번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선 이제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총 조립을 맡았는데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발사 운용 부분도 이전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6차 고도화 사업 발사까지는 아마 탑재체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탑재체를 실을 때 그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발사 운영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발사 운영에 대해서는 항우연 측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5차, 6차로 진행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그 MDC라든지 LCC에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콘솔에 현재로는 그 옆에 좀 그 보조적 그리고 배우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향후 5차, 6차에서는 점점 더 그 실제 콘솔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직원들이 그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시게 되는 방향으로 발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 이전이 좀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탑재체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 누리호 사업을 그 6차까지 진행하는 고도화 사업에서는 탑재체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화 사업 기간 내에서는 현재 지금 4차와 동일하게 그 국가의 어떤 그 공공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탑재 위성이 결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탑재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탑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업무가 수행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후에 7차 이후에 그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의 탑재체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방식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주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탑재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편에 저기 김종 회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아경제 김종화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향후 미래 우주 계획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까지 2년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5차, 6차 발사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데 당장 7차 발사 계획이 없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7차, 8차로 이어지는 발사 계획이 있는지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청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차까지의 발사 계획입니다. 7차 우주청에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년에 6차 발사를 마무리하고 28년에 7차 발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차 발사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연장선에서 7차 발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차 이후부터는 적어도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저희가 추후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이종호 기자님.
예, 경향신문 이정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발사 시각이 조금 밀린 이유가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품이며 생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질문 하나만 드리면 최근에 항우연이 개최한 설명회에서 오전 1시 12분 이후에는 국제우주정거장과 누리호 간 거리가 200km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누리호는 1시 13분에 쐈잖아요. 그렇다면 국제우주정거장과의 근접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신 오늘 발사 시간이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발사 예정 시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0시 55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사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대략 44분경인 0시 11분경 지상 엄비리칼 타워의 암을 리프트오프 시점에 리프트오프가 발생하면서 자동적으로 뒤로 이렇게 후퇴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암을 뒤쪽으로 밀어주게 되는 압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가 저희가 발사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돼야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비리칼 타워는 총 4개의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암의 압력 센서가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발사 시간을 일단은 오늘 차중 3호의 발사 윈도우 시간인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중에 가급적 가장 뒤로 미룰 수 있는 1시 13분으로 내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만약에 일찍 해결이 되면은 CT를 앞으로 당기는 것도 고려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CT를 앞으로 당기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CT를 앞으로 당기면은 저희 지상 레인지 시스템의 CT를 변경하는 것에 따라 갖고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번 설정한 1시 13분의 CT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시간에 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ISS와의 간섭 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기자분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11월 27일 01시경 발사를 하는 경우에는 발사 윈도우 중에 1시 13분경에 ISS와의 간섭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분석은 저희가 지금부터 대략 한 달 전 정도에 수행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우주물체와의 충돌 분석이라고 하는 업무인데요. 이 업무는 저희가 발사 일주일 전, 그리고 발사 하루 전, 그리고 발사 8시간 전에 각각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자주 수행하는 이유는 ISS는 아시다시피 우주공간 내에서 임무에 따라서 궤도를 약간씩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가 분석을 수행했을 때는 11월 27일 1시 13분경 차중 3호와 대략 200km 거리 이내에 근접하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만 최근 수행한 분석 결과에서는 1시 14분까지 200km 이내에 근접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분에 발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발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여 기자님. 네, 누리호의 13기 위성 어떻게 보면 역대 최다 위성이 이제 많이 탑재가 돼서 실렸는데요. 첫 교신 성공은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교신과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12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이나 스타트업 이렇게 좀 민간에서 제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표드리고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컨 신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궤도에서 신호를 보내온다는 것은 오늘 또는 내일 오후까지 확인이 될 예정이지만 각 위성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그 점검하는 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업체별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 저희와 이제 공유를 해서 각 업체별로 그 결과를 이제 공유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각 위성들에 대한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프레스켓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아마 업체들이 기능 확인 후에 본인들이 어떤 역할,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도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양한 지구 관측하고요. 우주 내에서의 여러 가지 실험들이 각 위성들의 임무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역 기자님. 네, 저 문화일보 구역입니다. 아까 이제 그 발사 시간 짧아진 이유와 관련해서 그 설명해 주시기를 연소 성능이 추정 값보다 더 높게 나와서 분리가 더 빨리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을 그러면은 출력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그럼 이 말은 지금까지 누리호를 발표할 때 스펙보다 페이로드를 더 많은, 더 무거운 위성을 옮길 수 있다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누리호는 그동안에 지금 이제 오늘까지 4차 발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1, 2, 3차 발사 모두 그 저희가 노미널, 그러니까 기본적 그 기준값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거와 항상 그 실제 비행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 2, 3차 모두 엔진은 그 설계값보다 이렇게 약간씩의 데비에이션은 갖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희 노미널 값보다 약간씩 그 설계 그 인정 범위 내에서 약간씩 높은 값을 가져왔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이번 4차 발사에 있어서도 그 엔진의 성능이 노미널 값 대비 약간 높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QM, 그러니까 인증 모델을 개발할 단계의 노미널 엔진 수치보다 그 FM을 진행하면서 엔진의 수치가 조금 높게 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리호 비행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그 누리호의 그 탑재 성능을 기존에는 지구저 궤도에 1.5톤을 올리는 것으로 발표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저희가 누리호에 대한 비행 모델 발사를 수행을 하면서 지구저 궤도에 3톤 그리고 태양 동기 궤도 600km를 기준으로 해서는 2톤 정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그 페이로드 성능을 저희 엔진의 성능에 맞춰서 약간 높게 제시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엔진 성능이 높아진 거에 따라 갖고 누리호의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제시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기 뒤에 홍재화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저 뒤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대덕넷의 홍재화 기자라고 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한화가 처음으로 전체 조립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지난 3차 발사하고 이번 4차 발사 간에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산업 생태계의 좀 그 유지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인력이 좀 이탈한다든가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우리 항우연하고 협력업체가 함께 잘 극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강민구 기자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네, 이대리 강민구 기자입니다. 하나에서 이번에 그 발사체를 이제 만들면서 최근에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2,700조 원 시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뭐 우주청이나 LG랑 뭐 이야기도 있고 뭐 최근에 두산도 뭐 진출하려는 것 같고 보령도 우주의학 쪽에 관심이 있고 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산업 업계에서 이제 좀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뭐 시장 발사체를 활용해서 시장 진출할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뭐 좀 정부나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주는 그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뭐 일단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첨단 기술,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이라든가 또 신소재, 또 AI, 또 통신 이런 그 첨단 어떤 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가 안보 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우주와 또 대기권과 또 육상 이 다계층 방어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또 향후 미래 전장에 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발사체가 있어야 우리나라 독자의 발사체가 있어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발사체가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서 해외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이 우주 경제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이제 누리호도 하고 있지만 또 차세대 발사체라든가 뭐 또 다른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업적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우주 발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누리호 4차 발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